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승기 변호사님, 예. 제가 게시판 보고 오늘 알았네요. 정훈통신원께서 동짓날 팥죽 드시라고 문자 주셨는데 오늘이 동짓날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저도 몰랐네요. 팥죽 드셔야겠네. 예, 꼭 먹겠습니다. 좋아하십니까, 팥죽? 좋아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맛있게 드시고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이슈는 넷플릭스발 콘텐츠 매절 계약 공정성 논란입니다. 네. 자, 올 한 해 최고의 K 콘텐츠는 역시 그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에서 촉발된 이 콘텐츠 매절 계약 논란이 이번에는 디즈니 플러스로 옮겨 붙었다고 하는데, 자, 먼저 계약은 알겠는데 이 매절 계약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예, 매절 계약은 그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이 제작자 내지 크리에이터 측에 미리 일괄 지불하고 이후에 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권리 일체,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2차 저작물이라든지 그 일체를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얼마의 돈을 벌던지 이 창작자 측에다가는 이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이제 지불하지 않는 거고요. 예. 일단 제작자 내지 창작자 측에서는 미리 대가를 지급받는 거기 때문에 향후 작품의 성공 여부와 관련 없이 그렇죠.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 예. 만약 작품이 소위 대박이 날 경우에는 이 넷플릭스 측에서 그 이익을 독점한다는 점에서는 또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게 문제가 된 게 바로 올 여름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이 오징어 게임 때문인데요. 예. 당시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 약 89,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한 1조 500억 정도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제작자는 그 매절 계약에 따라 제작비의 110% 정도, 한 340억 이 정도만 그 제작자는 받았고요. 그 이제 별도 인센티브는 없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예, 이게 아까 잘못 말씀하셨는데 8억 9,110만 달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8억입니다. 8억. 예. 팥죽 드셔야겠네. 자, 그래서 그 제주는 오징어 게임이 부리고 실속은 넷플릭스가 챙겼다. 이런 말도 그때 나왔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디즈니 플러스는 또? 그 OTT 서비스의 그 공룡인 디즈니 역시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이 매절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그러겠죠. 실제 디즈니의 권리 양도 계약들을 보면은 이 작업물에 대한 독점적 개발 이용권 일체를 포함한 모든 종류 및 본질의 권리를 디즈니에 양도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한국 성우협회 측이 이 권리 양도서에 명시된 이 신개발 이용권 조항이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이제는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 디즈니가 이 애니메이션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 같은 이런 이 성우분들이 더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넷플릭스와는 달리 성우들이 중심이 돼서 이 불공정 논란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신개발 이용권 조항이 문제가 왜 되는 거죠? 예, 먼저 이 해당 조항, 그러니까 신개발 이용권 조항은 새로운 혹은 변화된 기술, 사용, 대중매체, 형식, 전송 방식 및 배포, 보급, 전시, 공연의 방법들이 개발되면 작업물에 대한 권리 일체를 디즈니에 양도하고 이전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결국 이 매절 계약으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새로운 기술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 역시도 모두 미리 양도하라는 건데요. 이건 너무 애매하고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래요. 너무 포괄적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창작물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가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이걸 전체로 양도를 받는 게 불가피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일일이 가서 허락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불합리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현행 저작권법, 그러니까 우리 저작권법 100조 3항을 보면은 그 영상 제작자와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이 영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그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 제작자가 모두 양도받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한번 포괄적인 매절 계약을 맺으면은 이 모든 권리, 심지어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 나오는 장래의 권리까지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즈니 역시 이를 별도의 특약으로 규정한 거지 사실상 이건 비즈니스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상 내가 이런 권리를 양도하겠다. 미래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서 권리가 생겨도 내가 지금 미리 양도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런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양측의 주장 모두가 뭐 타당한 측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갑을 관계가 명확한 사안에서 을의 입장인 창작자 내지 성우분들의 권리를 또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 매절 계약이 문제가 되는 건 미리 대가를 주고 권리를 받았으니 앞으로의 일체의 대가는 이제 없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서로 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이 갑을 관계에서 맺어지다 보니까 이 불공정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책은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저작권법에 추가 보상 청구권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발의됐는데요. 이 추가 보상 청구권은 이 지적재산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금액과 양도받은 저작권의 이용으로 생긴 이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 저작자가 양수인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익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한 건데요. 논리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이고 형평에도 부합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실무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과연 현저한 불균형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대단히 애매하고요. 그러면 결국 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작품이 흥행이 될 때마다 이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수익이 날 때만 상정을 하는데 만약 매절 계약을 한 다음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러니까요. 현재 손해는 이 사업자, 그러니까 맞아요. 넷플릭스나 디즈니가 다 떠안거든요. 예. 그럼 이건 역시도 불균형의 정도를 판단해서 이 창작자에게 손실을 부담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그러니까요. 있을 수 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법안을 당장 만들기보다도 일단 사회적 합의, 특히 이 미디어 산업에서 종사하는 분들 또 사업자들 간에 이 합의가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아버지가 민정수석 도움드리겠다. 대놓고 아빠 찬스 논란입니다. 자,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기업체에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써낸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예, 한 언론의 취재 결과요. 이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그 김모 씨가 기업체 5곳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며 이 성장 과정을 적는 곳에는 아버지가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성격의 장단점에는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김모 씨는 학창 시절 나는 이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또 경력사항 나는 한번 믿어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서 내용이 다 이게 뭐 본인이 아니고 아버지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네요, 이게. 예, 거기에 또 학력은 또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김모 씨가 지난 2018년 3월 이 경기 용인대 이 격기 지도학과를 졸업했다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이 졸업을 하지 못하고 다른 대학으로 옮겼다가 이 자퇴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고 또 황당한 거는요. 이 지원서를 받은 기업 5곳이 모두 이 김모 씨에게 연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빠 찬스가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당사자인 김모 씨는 어떻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뭐 김모 씨는 언론을 통해 이 취직하고 싶어 철없는 행동을 했다. 해당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모두 해소했고 면접도 보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김모 씨가 지금 이 IT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IT 회사에는 정상적인 이력서를 냈다라고 해서 또 특혜 논란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진국 수석도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서 고개를 숙였고요.
실제로 어제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이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서 이 기업의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력서입니까? 예? 그러게요. 황당하죠. 예, 진짜 이거는 뭐 씁쓸한 게 아니라 황당한 예,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